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세크라멘토의 한 타겟 매장 내 기프트카드 진열대에서 수상한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차량 안에서는 타겟과 애플 등 이 기프트카드 수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매장들에서 판매된 것으로 현재 매장에는 이 사기 피해를 당한 기프트카드가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프랑스의 젊은 세대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패스트푸드 체인의 도넛이 파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프트카드 사기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 연말이 되면서 이 기프트카드 사기에 관해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들, 특히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은 더욱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이 어제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셰리프국은 최근 기프트카드 사기 관련 작전을 펼쳤는데요.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배드 엘프였습니다. 작전에서 기프트카드 사기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조사를 벌인 결과 그 사기 기프트카드가 단순히 그 지역, 그러니까 세크라멘토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 매장들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여전히 그 여러 매장들에서 이 가짜 기프트카드가 판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셰리프국은 세크라멘토 지역 타겟 매장에서 네. 이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를 잡기 위해 잠복 경찰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작전에서 조사관들은 한 남성이 그 매장 안에 기프트카드 파는 진열대에서 수상한 행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네. 이 남성은 진열대에서 기프트카드를 꺼내서 그 기프트카드에 뭔가를 한 뒤에 예. 다시 그 기프트카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 용의자는 붙잡혔는데 이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가 아주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셰리프 요원들은 매장 밖에서 이 용의자와 이제 마주했고 그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려 조작한 카드 여러 장을 발견했는데요. 그가 소지했던 카드가 200장이 넘고 또 그 차량 안에선 5,000장이 넘는 기프트 카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프트 카드들은 타겟 또 애플 기프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추적해 봤더니 캘리포니아주 12개 카운티 54개 그 타겟 매장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비롯해서 베이에리아, 센트럴밸리, 뭐 남가주, 북가주, 중가주 할 것 없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타겟 매장 안 진열대에 이 사기 기프트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셰리프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는 건가요? 그 기프트 카드 뒤에 보면 네. 바코드가 있는데요. 그 사기범들은 그 바코드를 자신이 갖고 대신 그 위에다가 가짜 바코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봉인을 하고요. 예. 그럼 누군가 그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예. 소비자가 이제 그 기프트 카드를 골라서 사려고 계산대에 갖고 가면 캐시어가 금액을 충전해 주잖아요. 예. 근데 캐시어가 그 바코드를 통해 이제 금액을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카드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기범들이 갖고 있는 그 카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 보호기관 베더 비즈니스 뷰로 BBB 세크라멘토 지부는 기프트카드 사기 수법을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저 아니, 지난해 한번 이거 겪었어요.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 쓴 카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카드를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 차례 제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 그 포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봉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뜯어서 썼나 이렇게 봤는데 아주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지역의 주유소에서 그 돈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다. 네, 그래. 저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 기프트카드 회사들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 회사들은 카드 뒷면을 긁어야 활성화할 수 있는 번호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사기범들은 근데 그걸 긁어서 번호를 메모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나 새로운 스크래치 코팅으로 덮는 수법까지 이제 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범들은 정기적으로 잔액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카드가 활성화되면 그때
이걸 다 현금으로 빼냅니다. 결국 소비자가 기프트카드 쓰려고 하면 그땐 잔액이 제로, 그냥 완전히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셰리프국은 기프트카드를 매장 안에서 판매할 때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밖에다가 그냥 놓고서 기프트카드를 팔지 말고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그 안에다가 넣고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근데 제안했습니다. 뭐 다들 내놓고 팔죠. 내놓고 팔죠. 이거 네. 앞에 있는 뭐 랄프스 카보드면 거기도 다 내놓고 팔던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때 살 때 뭘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기범들 수법이 지금 보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 살 때 가짜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지 찢겨져 있거나 스크래치 코팅 영역은 없는지 괜찮은지 자세히 살펴볼 것도 당국은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BBB는 계산대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잠기 있는 그 진열대, 락이 있는 진열대에서 기프트카드 구입할 것을 추천했고요. 또 기프트카드 사기를 당한다면 일반 결제 수단과는 달리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제 전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프트카드 사기당해서 다시 보상 받으려고 하면 전화 걸고 네. 전화 연결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시 그걸 보상 받기까지 정말 수개월,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연말에 지금 기프트카드 사서 뭐 선물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오프라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긴 락이 있는 진열대에서 최대한 구매하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기프트 카드를 할 때 캐시를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캐시를 그냥 주지 왜 꼭 기프트 카드를 사서 줍니까? 네? 예를 들면은 50불짜리 기프트 카드 하고요. 네. 현금으로 50불을 주는 거 하고 네. 차이가 좀 있죠. 나는 현금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 그 기프트 카드를 써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썩이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근데 연말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하면 기프트 카드가 늘 1위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현금으로 지금 주면 사기성이 성의가- 많다 네, 그러면은 성의가 좀 없어 보이고. 맞아요.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요. 20불짜리 현금을 제가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봉투에다가 이쁜 봉투에다가 캐시 넣는 게 제일이지 무슨 기프트 카드냐 이거죠 저는. 어머 저를 초등학교 학생으로 취급하십니까? 뭐 이런.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패스트푸드 체인의 도넛이 파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은 지난 6일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6일 루브르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프랑스 파리 중심부 상점가에선 500명 정도 되는 인파가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다름 아닌 크리스피 크림이 프랑스에서 그래요? 첫 매장 이제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와, 네. 이들 중 일부는 1년 동안 매달 크리스피 크림 도넛 12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쿠폰을 이제 받으려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전날 밤부터 아하. 그렇게 밤을 새우며 줄을 섰다고 합니다. 어머 프랑스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 그 가게가 없었나 봐요. 네. 와. 아니 그러면은 프랑스가 굉장히 자존심이 센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피 그 도넛 가게에 줄을 선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특별히 이렇게 이목을 끄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많죠. 처음 네. 있는 원조국이고요. 네. 또 네. 바게트, 크루아상 네.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되잖아요. 이런 프랑스가 설탕 발린 그 미국 도넛에 열광하는 모습이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좀 비현실적인 그런 네.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피 크림 프랑스 총 책임자는요, 도넛은 크루아상에 비해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덜 알려지긴 했지만 요즘에는 넷플릭스 세대에 꽤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뭐 지금 저 뭡니까 저 뭐예요 이 커피숍 뭡니까? 스타벅스요. 스타벅스가 그렇게 지금 잘 된다는데요. 그래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도 잘 된대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아메리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네. 그렇게 많이들 뭐 마시고 그러는 나라인데도 네네. 요새 뭐 저 스타벅스가 아주 뜨겁답니다. 그러니까요. 아메리카노 커피는 그게 커피냐, 그게 그럼요, 물이지 그럼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은 그건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프랑스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지금 크리스피 크림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올 봄엔 파파이스가 파리에 첫 매장을 열었다 하는데요. 네, 그때도 역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네요. 와우, 파파이스는 프랑스 전역에 매장 350개를 열 계획에 있고요. 예. 또 햄버거 체인 웬디스도 앞서 프랑스 신규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거킹, KFC,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등 이제 앞서 프랑스에 진출했던 업체들도 신규 매장 확대를 도모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본국인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가 이 회사의 높은 수익성을 안겨주는 국가로 작년 기준 1,500여 개 매장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프랑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미국의 프랜차이즈 식품에 많이 열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가 되면서 예. 식사 문화가 점점 간단해지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팬데믹 기간 배달 음식 서비스가 좀 젊은 층 사이에 확산한 것도 미국 이런 패스트푸드 확대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선 그런 분위기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음식 숙박업 컨설팅 전략가인 아론 앨런은 이 뉴욕타임스에 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의 관대하게 관습이 바뀌는 국가로 너도 나도 지금 프랑스 쪽에 진출하려는 상황이라고 와,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바켓빵보다는 도나스가 훨씬 맛있죠. 입에 착착 들어붙죠. 그 단맛이 바켓트는 말입니다. 그거 그냥 이빨 아파서 말이에요. 딱딱하기도 딱딱하고 하고, 말이죠. 단맛도 없고. 그거 먹다 보면 그게 훨씬 맛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은요. 한국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가 없을 때 미국에 갈 때 그 박스를 채로 사가지고요 비행기에 싣고 가서 한국 가서 먹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끝나고 미국에 오면 가장 첫 번째 방문한 들리는 그 가게가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에 그 가게가 생겨서 정말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달죠. 아, 정말 달죠. 너무 달아요, 그런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